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자, 효과적인 학습법은요, 과목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를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지만 우리 국어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를 공부하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거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가볼게요. 지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공식 멘토 1000명을 이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1000개의 시크릿, 1000명의 어떤 그런 어떤 공부 비결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발표도 했는데 그 1위가 나왔던 게 뭐냐면 주제 찾기 및 연습이었어요. 주제 찾기. 주제. 1위가 네.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1위가 주제. 그게 왜 그러냐면 당장 뭐 모든 문제가 주제랑 연관 안 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엽적으로 뭐 기억에 대해서 답하라 이런 문제조차도 주제를 알아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 주제가 안 되면 사실 뭐 대학 가서도 공부 잘 못할 적응 못해요. 이제 대학 가서도 뭐 보고서를 쓴다 해도 책을 뭐 엄청나게 보고 도서관에서 막 그렇죠. 하고 논문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읽고 뭔 내용을 말하는지 그 핵심을 추려내지 못하면요. 이거는 불합격 1순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과목을 막론하고 진짜 기본이 되는 어떤 실력인데요. 너무 뭐 쉬운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 기본적인 게 안 되고 무턱대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시에서 멘토링 할 때 뭘 하냐면요. 다 걷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막 고난도의 막 수능 문제를 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딱 그 지문만 놓고요. 주제 찾는 것만 해요. 문제 풀지도 않아요. 그냥 한 문단씩 쪼개가지고 요거 한 문장으로 빼보고 요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바꿔보고 한마디로 표현해보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좀 더 긴 문장 문단별로 쪼개서 한 다음에 이번엔 전체 글의 어떤 그걸 관통하는 어떤 문장을 뽑아보고 요 훈련을 정말 반복하고 요거에 정말 바로바로 주제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이제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문제들이 술술 풀려요. 왜냐하면 주제와 관련 없는 주제를 알면은 문제들이 진짜 술술 풀리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딴 거 제끼고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주제 찾는 거에 진짜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같은 언어잖아요. 네. 영어 공부할 때는 영단어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합니다. 근데 국어는 어휘를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예, 국어는 어휘가 별로 중요하진 않나요? 어휘가 전부죠. 그런다. 국어는 언어 과목은 어휘가 안 되면 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혼내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앞에서 훈훈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뭐 좀 고등학생들이 많으시니까 예를 들어 고답적이다. 고답적이다. 이 뜻 아세요? 고답적이다. 아니면 뭐 목가적이다. 물음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학적이다. 지금 아무도 모르네. 이게 또 알아도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현학적이다. 현학기적이다가 아니라 한국말입니다. 이와 같이 좀 학생들이 어휘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들은요 다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지에 나온 거거든요. 이 표현을 모르면 그 문제 여러분 틀린 거예요. 선지에 나왔다는 거 요거 모르면은 그 하나의 흔히 말하는 1번부터 5번까지 하나 제끼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찍어야 돼요. 이 어휘를 모른다는 거는 너무나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학 개념 같은 거 이런 어떤 단어 딱 모른다 그러면요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 지금 사전을 보든 아니면 개념 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보든 반드시 찾아보세요. 이 단어를 지금 학생들이 많이 모른다는 사실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만큼이나 국어도 어휘 학습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영어로 넘어가서요. 영어요. 영어 하면 또 어휘 빼놓을 수 없죠. 어휘가 사실 저희가 1000명 데이터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1위가 압도적으로 1위가 어휘였어요. 그러면 영단어 학생들 외우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효과적인 영단어 효과적인 방법.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쓰거나 보면서 이제 하잖아요. 단어를 외울 때 단어장 뭐 이렇게 뭐 계속 보고 하는데 이것 또한 그냥 실험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를 쓰거나 보면서 외운 경우랑
가리면서 테스트를 한 경우랑 둘 중에 뭐가 더 기억에 잘 남을까요? 저는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테스트. 남지 않을까. 역시 네. 정답입니다. 이게 점수로 따져보면요. 그냥 보거나 쓴 경우 30점 나왔을 때 테스트를 한 경우 80점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공부를 했을 때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점수 차이는 2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테스트예요, 무조건. 네네. 이게 그냥 보면은 사실 이게 적극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결국 시험 자체도 어떤가요? 내가 모르는데 이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단어를. 그런 것처럼 이거 보는 거는 그냥 눈만 마주쳐도 이게 공부한 거라고 착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강조하거든요. 네. 눈으로 하는 공부보다는 머리를 써야 한다. 오, 역시. 그렇죠. 네. 와. 제가 이래봬도 EBS 강사입니다. 너무 멋져.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리면서 하다 보면 계속해서 머리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영단어 가리면서 머리를 쓰면서 암기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럼 수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 드디어 수학입니다. 너무 어려워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요. 정말 수학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아니, 수학을 포기한 순간부터 갈 수 있는 대학이 좁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수학을 안 보는 대학은 경쟁률이 그야말로 폭발해요. 바늘구멍 다 거기 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수학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처음 이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수학에 있어서 이제 공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도 문제 사실 수단이거든요.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걸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항상 개념서를 마치 국어, 영어 공부할 때 사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끼고 있는 것처럼 수학 공부를 할 때도 개념서를 항상 끼고 있어요. 개념이 필수다. 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요 개념 내가 틀리거나 이거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안 보고 쓰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로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반이 개념에 있다는 거를 절대 잊지 않아요. 저희도 항상 강조하거든요. 네. 모든 과목은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학생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복습을 꾸준히 하면서 개념을 다져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지겨우니까 빨리 문제 풀고 싶어요 하면서 문제 풀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사실은 가장 너무나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지겨운데 이거를 그래도 덜 지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왜 1부 때도 왜 이제 색깔 활용 이런 거 해가지고 모르는 부분 추려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렇죠. 그 추려내는 것처럼 모르는 것만 골라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추려내가지고 그걸 다시 보고 이거 아는 거를 또 보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똑같이 다시 보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보지만 계속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추려내면은 훨씬 좀 덜 지루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3번 정도만 봐도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알게 돼요. 다음부터는 거의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네.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점점 빨라지죠. 여러분 혹시나 문제풀이가 안 되는 학생들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지겹더라도 다시 개념을 반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다른 방식으로 지겹지 않게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탐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탐구는 문과도 있고요, 이과도 있고요. 과목들이 너무 많아서요. 탐구 과목을 좀 관통할 수 있는 큰 흐름 자체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효과적으로 이제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목차를 활용하는 공부법이거든요. 목차 하면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목차 몇 쪽 되는지 아세요? 목차가 2쪽 될 거예요. 보통 이제 교과서나 보면은 고작 2쪽이거든요. 그거 외우는데 정말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단원명이 익숙하니까 금방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소 단원이나 더 작은 어떤 개념 단위까지 해가지고 진짜 촘촘한 어떤 목차를 제 나름의 목차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외웠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전체 내용 중에 내가 목차에 보면은 전체 내용이 한눈에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데 그 전체 내용 중에 내가 어느 부분 공부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하나하나 볼 때 하나의 예를 들면 나무를 보통 보고 나무만 하여튼 이걸 보거든요. 근데 목차를 보면 전체 내용을 마치 숲을 이제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많이 헷갈리잖아요. 네. 이게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범위가 넓고 하니까. 근데 이게 목차를 하면은 마치 칸막이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칸막이 서로 안 섞이는 거예요. 훨씬 더 이해도 빨리 되고 또 암기도 오래 이제 기억될 수 있는 네.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탐구는 진짜 목차 활용하는 거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